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타입플로우를 가지고 파괴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괴 시뮬레이션을 이전에는 레이파이어를 가지고 했었죠. 이번에 하는 건 타입플로우인데 이 타입플로우에 좀 특징이 있어요. 노드 구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타입플로우로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파괴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퍼런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스트럭션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디스트럭션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괴 시뮬레이션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보이죠. 부서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할 때는 카메라가 뭔가 진동을 한다거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스트럭션을 진짜 제대로 작업하고자 한다면 환경을 한번 촬영하시고 그걸 트래킹해서 디스트럭션 되는 장면을 구현해 보시는 게 더 리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 같은 걸 부신다고 했을 때 건물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괴될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를 보여줄 때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조각 나서 떨어질 때 느리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스트럭션 될 때 이제 덩어리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파편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폭발하는 장면이 따로 있고 더스트라고 하는 먼지 그런 것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데브리스라고 하는 조각들 그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양하게 관찰하시고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흡사하게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 괜찮은 작품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 정도만 레퍼런스를 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레퍼런스를 봤으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거는 그 타이파이터라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비행선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하나 만들 거예요. 플랜을 아래쪽에 깔아 주시고요. 크게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S 스냅으로 중간쯤 놔주시고 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약간 크게 한번 해볼까요? 비행선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아가는 라인을 제가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맞춰주고요. 그리고 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기를 조절하실 때 절대 스케일로 조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케일을 조절하면 쪼개지는 모양까지도 변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이 라인에다가 비행선을 좀 달아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에 컨스트레인 그리고 패스 컨스트레인 클릭해 주시고 모션 탭에서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방향이 조금 이상하죠. 로컬로 바꿔주신 다음에 Y에서 플립 이렇게 해주시면은 Y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돼요. 네, 여기다가 이제 날아가면서 너무 정직하게 날아가니까 살짝 휘면서 날아가게 뱅크라는 애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뱅크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꺾을 때 휘면서 이렇게 약간 회전된 상태에서 날아가게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날아가면 좀 이상하니까 값을 조금 낮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때마다 살짝 꺾이면서 날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준비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바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타입플로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오픈 에디터 이 장벽을 부술 거기 때문에 벌스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벌스 오브젝트는 이 박스 이름을 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add selected 하셔도 되고 픽 하시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디스플레이를 지오메트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인 이 월은 눈을 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꺼주시고요. 기본적인 색상을 처음에는 약간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보로노이를 이용해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프랙처라고 있거든요. 이걸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쪼개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10이니까 좀 적겠죠? 한 100 정도로 할까요? 네, 100 정도로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오브젝트가 이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할 거예요. 일단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이 답이 아니라 튜토리얼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직스 쉐입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처음부터 피직스 쉐입. 피직스 쉐입을 넣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지금 닿으면은 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벽이 물리 엔진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직스 쉐입을 넣는 순간 서페이스 테스트를 넣겠습니다. 서페이스 테스트는 벽면에 무엇인가 닿았을 때 이벤트가 벌어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바닥을 좀 더 키우고요. 벽면에 닿았을 때 이벤트를 일으킨다. 근데 지금 아직 이벤트를 안 일으키죠. 이벤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 쪼개질 거다. 보로노이 프랙처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지나가게 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 파티클로 변했죠. 보로노이 프랙처도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해줍니다. 보로노이 프랙처에 두 가지 그 쪼개지는 방식이 있는데, 뭐 랜덤으로 쪼개지게 해도 되고요, 클라우드로 쪼개지게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클라우드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물리 엔진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피직스 쉐입을 넣어줍니다. 바로 피직스 콜리즌. 콜리즌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어떤 애가 부딪히냐? 이 타이파이터라는 비행선 자체가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리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넣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먼저는 일단은 스위치를 하나 넣겠습니다. 피직스 스위치를 슬리프라고 해둘게요. 그리고 프로퍼티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테스트는 뭐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성을 벨로시티, 매그니튜드, 그리고 그레이터로 바꿔줍니다. 서페이스 테스트도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가는 타이파이터도 넣어주고, 바닥도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콜리즌에 바닥을 넣어줄게요. 만약에 여기서 그 부딪혔을 때 쪼개진 양을 많게 하려면 보로노이 프랙처 양을 늘리시면 돼요. 20으로. 그러면 더 많이 쪼개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쪼개져서 끝날 게 아니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부서지게 만들 겁니다. 서페이스 테스트에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테스트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뭐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쪼개지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쪼개지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쪼개지긴 하는데, 한 가지 기능을 더 넣을게요. 바인드라는 건데, 바인드는 오브젝트, 이 쪼개지는 오브젝트끼리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조인트는 약간 탄성을 가지고,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쪼개지는 거고, 글루는 본드로 붙인 거가 일정 힘을 넘어가게 되면은 쪼개지는 거죠. 일정 힘은 여기 바인드, 브레이킹 값을 뭐 15,000 정도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 힘을 가했을 때 쪼개진다. 뭐 글루로 하셔도 되고 조인트로 하셔도 되고, 오브젝트, 부서지는 오브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피해서 다시 한 번 더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을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늘릴 때마다 오브젝트는 더 많이 작게 쪼개지겠죠. 지난번에 레이파이어로 했을 때는 뭐 크게 두껍게 막 쪼개지는 장면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타입플로우를 이용해서 쪼갤 때는 이렇게 좀 더 잘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대신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프로퍼티 테스트도 연결을 해주고요. 피직스 콘벡스도 연결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것도 있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지오메트리 색상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이 오브젝트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는 그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오브젝트가 좀 닿는 순간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거리값을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리값을 조금 줄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부서지게 되겠죠. 거리값을 이제 좀 조절해 주시면은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그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해주면 더 잘게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부서지면서 날아가게.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쉽죠? 네,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렌더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메쉬를 각 이벤트 항목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렌더링이 가능해져요.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 Vray Next로 세팅을 했고요. 렌더링 위치는 아웃풋 폴더에다가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패스도 넣어주겠습니다. 디노이저랑 벨로시티, 뎁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이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라이트는 Vray 라이트에 기본 라이트를, 돔 라이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돔 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아무거나, 일단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을, 지금은 일단 매테리얼을, 기본 매테리얼을 넣어볼게요. 기본 매테리얼을 Vray 기본 매테리얼을 타입플로우에 어사인 해줍니다. 바닥도 넣어줄게요. 정면으로 갈까요? 그리고 카메라도 한번 만들까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로 C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로테이션으로 약간 아래서 위로 쳐다보는 느낌으로, 매뉴얼에서 ISO 값을 100 정도로 한번 낮춰줘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다른 오브젝트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제가 메쉬를 맨 앞에 있는 데는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열어서,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이쪽에다가 메쉬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제 다 넣어준 것 같아요.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오브젝트 부서지는 정도를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로노이 프랙처 값을 높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지금 보로노이 프랙처가 100인데 뭐 한 500 정도로 높이고 300으로 높일까요? 그러면 이제 쪼개지는 형태도 달라지겠죠? 크게 쪼개지네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지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반듯하게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집어넣어서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작은 규모의 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느리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슬로우를 넣는다거나 타임 스케일 자체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로우를 한번 넣어볼까요? 슬로우를 넣어주시고, 슬로우를 넣어주시는데 이 슬로우가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벨로시티 값을 조절하시면은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퀄리티를 높이시면 돼요. 명령어들을 추가해가지고 퀄리티를 조금씩 더 높이시면은 이제 더 리얼하게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모션 블러나 뭐 뎁스 같은 것들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피직스 카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거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조절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게
뎁스 맵을 또 뽑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뎁스 맵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 거리 값이 100 정도 되네요. 이 끝에 부분이 1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공간이 뭐 한 150으로 잡으셔도 괜찮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타입플로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만져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션 블러가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쓰는 그리고 타입플로우를 다운받으시려면 구글에서 타입플로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타입플로우 0.16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버전 맞춰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인스톨레이션 왼쪽에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을 다 써놨습니다. 오토데스크, 맥스, 플러그인스 폴더에다가 DLO 파일을 복사해 넣으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더 빠르게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작하시고 조댓구 부탁드립니다.